클릭 감사합니다. 삼테크TV 김선풍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돈이 움직이는 길목에 서고 자본이 일하게 하라. 현재 일에 충실하면서 동시에 가치 투자에 기반한 수입의 다변화를 이뤄내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하시고 딱 1년만 고생하신다면 적어도 돈 때문에 여러분께서 눈물 흘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시간과 경제의 자유를 누리려면 지금 당장 지출을 소비에서 투자로 전환해야 합니다. 타치품, 소모품의 즐거움보다는 투자의 수익의 기쁨이 훨씬 더 크고 그 수익의 참 기쁨을 느낄 줄 알아야 진정한 자유인으로 태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작은 성취가 쌓여서 용기와 큰 소득 실현의 원동력이 되고 곧 일하지 않아도 노동을 팔지 않아도 자본소득이 급여소득을 초월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기쁨을 기대하고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경매라든지 블로그, 유튜브, 전자책, 스마트 스토어 등 한 번 시작되면 끊임없이 확장성을 이루는 파이프라인 수입을 찾고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경매, 또 블로그, 유튜브, 전자책, 스마트 스토어 등 한 번 시작되면 끊임없이 확장성을 이루는 파이프라인 수입을 찾고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시작을 경매에서 시작해보면 어떨까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소액 경매를 즉시 시작하자고 말씀드립니다. 자, 작은 시작은 중요한데요. 처음부터 큰 돈, 큰 일에 매달리지 말고 작은 행동을 통해서 경험을 쌓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반드시 기록하고 메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록이야말로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가장 중요한 수단과 방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이왕에 기록하면서 이것을 습관하고 기록한다면, 그리고 특히 컴퓨터 온라인상에 기록한다면 여러분은 시간 속에서 반드시 부자로 살 수 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컴퓨터와 온라인에 기록된 자료는 내용을 간추리고 복사해서 지속적으로 블로그에 올릴 수가 있죠. 이것이 쌓여서 전자책도 낼 수 있고 또 책을 출판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유튜브에 올릴 수도 있겠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실력이 향상되고 여러분을 따르는 고객과 친구와 지인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돈이 흘러나온 시스템과 플랫폼이 완성되면서 여러분은 영원히 경제에서 자유를 찾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해 줄 것입니다. 꼭 실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매에 관한 다양한 유튜브가 있죠. 전체적으로 돌아보고 두세 군데의 채널을 집중적으로 보시고, 물론 경매에 관련된 책도 4-5권 내지 10권 정도는 사셔서 기본적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경매를 혼자 독학으로 하기 힘드신다면 좋은 경매학원에 가셔가지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학원을 찾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학원 원장의 진심과 마인드라는 것입니다. 원장의 실력도 물론 중요하지만 본질은 그의 마인드이고 실력은 큰 차이가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원장과 함께하는 동기들과 함께하면서 좋은 길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실행력입니다. 작은 돈으로 경험하면서 직접 응찰해 해보시고 경매 응찰해보고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경매 입찰 전에 말소 기준 권리 등 권리 기본 분석을 하고 이것을 인터넷과 현장에서 시세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정확한 시세 조사가 되겠는데요. 법사가 감정가는, 경매 감정가는 결코 시세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고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경매 감정가를 시세라고 판단하면 큰 오류를 범할 수 있는데요. 자,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 말소 기준 등 소멸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인수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말소 기준 등기 이후에 설정된 등기부상의 모든 권리는 종류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소멸하게 되죠. 자, 후순위라도 인수되는 것은 3가지가 있는데요. 이것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소 기준 권리는 크게 6가지입니다. 7가지가 되겠지만, 자, 첫 번째는 저당권입니다. 그 다음에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 신청, 기입 등기, 전세권 중에서 전체를 설정된 것 또는 배당 요구한 것이고 경매 신청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등기사항 증명서에 등기된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등기, 가압류 등기, 담보가등기, 경매 개시 등기와 이외에 등기된 전세권을 전체 건물에 거쳐서 설정된 상태에서 배당 요구 하는 것이 되겠다고 말씀을 다시 드렸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해당되고, 이제 말소 기준의 역할은 첫 번째 등기 소멸 기준이 역할을 하는 것이죠. 등기의 소멸 기준 역할하고, 등기 사항 증명서의 말소 기준 등기 이후에 설정된 모든 권리는 말소 기준 권리를 포함하여서 소멸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임차 보증금의 인수 기준 역할을 하게 되죠. 임차인이 말소 기준금보다 먼저 대항 요건을 점유와 주민록, 사업자 등록을 갖추면 대항력이 발생해서 임차 보증금을 배당받거나
매수인에게 부담을 전가시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인도명령의 기준이 되죠. 말소 기준 이후에 대항 요건을 갖추어서 대항력이 없는 후순위 임차인이나 정당한 권한이 없는 점유자들은 매수인을 인도명령에 의해서 강제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이처럼 가장 중요한 기능과 효력을 지닌 말소 기준을 어떻게 그럼 파악할 수 있을까 하면 크게 두 가지로 보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해당 경매 부동산을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받아 분석하는 것이고, 인터넷 등기소에서 매우 저렴하거나 공짜로 뛸 수가 있죠. 두 번째로는 법원이 제시하는 해당 경매 부동산 매각 물건 명세서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는 경매 개시 매각 기일 일주일 전에 경매 법정에서 비치하는데, 요즘은 대부분 경매 정보 사이트라든지 다양한 민간 경매 사이트 정보, 부동산 트레이닝이라든지 각종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그림처럼 매각 물건 명세서를 보면서 최선순위 설정란에 기재된 금지당권이 바로 말소 기준 권리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해당 경매 부동산의 등기사항 증명서에 기재된 금지당뿐 아니라 뒤늦게 기재된 접수번호가 늦은 모든 권리는 소멸되게 됩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최선순위 바로 설정 2012년 12월 26일 금지당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매각 물건 명세서에 표시된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알고, 이것은 매우 쉬우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매각 물건 명세에 기재되어 있듯이 최선순위 설정보다도 대항 요건을 갖춘 주택 상가 건물 임차 보증금은 매수인이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대항 요건과 우선 변제권이 있는 주택 상가 건물의 임차인의 배당 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해서 배당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해야 합니다. 아울러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에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매각으로 설정되는 것으로 보는 지상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말소 기준구보다 후순위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매각 후 소멸되지 않아서 매수인에게 인수에 대한 권리도 있죠. 이런 것을 인수되는 권리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소유권 말소 애고 등기. 금지당 말소 애고 등기는 말소가 되고요. 건물 철거 가처분 등기 단 사회행위 취소를 위한 소유권 말소 금지당은 이게 말소가 됩니다. 가처분 등기는 말소가 되죠. 한전 등에서 설정한 구분 지상권이 되겠습니다.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청산 절차를 마친 담보가등기와 후순위 가처분 등에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가처분이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이런 자세한 것들은 삼테크TV 블로그에다가 댓글에다가 올려놨다니까 블로그에 가서 상세하게 보시고요. 심지어 말소 기준과 무관하게 매수인이 인수하는 부담 권리도 있죠. 부담 안에 있죠. 이것이 대표적인 것이 유치권,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체납관리비, 일반 건축물 등 등기사항 증명서에 기재되지 않는 권리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경매에서 말소 기준의 파악은 기본적이고 매우 중요한데요. 물론 등기사항 증명서에 말소 기준을 파악하였더라도 등기 증명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수많은 권리들이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예를 보면 소유권을 이어받을 수 있는 선순위 가등기, 선순위 가처분, 선순위 환매 등기, 애고 등기, 후순위 가처분 중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권이 되겠습니다. 매수인 추가 부담할 선순위 대항력에는 임차인, 유치권, 선순위 재산, 선순위 전세권, 배당 요구 유무 꼭 확인하시고 배당 요구하지 않는 것은 선순위 전세권은 인수된다는 것입니다. 배당 요구하지 않는 것은 인수된다. 그래서 매수인이 사용 제한받는 법정 지상권, 분묘기지권, 선순위 지상권 등이 있죠. 또 아울러 이런 기본적인 거지만 소액 임차권의 최우선 변제권 적용 보험을 보면은 보증보험을 보면은 최소 금액이 있다는 것이죠. 서울, 과밀억제권, 광역시 그 밖의 지역에 따라서 또 연도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이런 것은 이제 표를 가지고 보면 되기 때문에 외울 필요는 따로 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이 있다. 소액 임차 보증금의 최우선 변제권이 있다라는 사실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되겠죠. 결론은 법원에서 기일 7일 전에 제시하는 매각물건 명세서에 소멸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유의하면서 일단 말소 기준 권리를 잘 파악하고 이 토대로 경매 지식을 쌓아가면서 부동산 경매 시장에서 직접 현장에 참여하면서 경험을 쌓아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차액의 실현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세 파악을 정확히 내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죠. 시세는 다방직방
밸류앱, 토지 가격 같은 경우 인터넷에서 충분히 파악하고 현장 방문을 통해서 가격을 판단하는 것이 되겠고, 자, 경매 산정에 있어서, 경매 가격 산정에 있어서 부대 비용이죠. 취득비, 명도비, 법무비, 인테리어, 대출, 이자, 보유세, 자, 부동산 중개비, 예상하지 못한 예비비 등을 충분히 반영한 부대 비용을 포함하여서 시세보다도 확실하게 남을 것을 기준으로 경매 가격을 정의할 것입니다. 이 부분들을 놓치게 되면 큰 손실로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경매 가격에 이 부대 비용을 포함해서 하자라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또 한 번 결정한 경매 가격은 입찰 현장에서 분위기에 휩쓸려서 흔들려서 경매 현장에서 올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 이것이 매우 실수를 초보자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요. 낙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는 게 중요하죠. 소싱크서도 언젠가는 반드시 기회가 돌아오기 때문에 분위기에 휩쓸려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반드시 기록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자, 기록해야말로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준 가장 중요한 수단과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습관하고 기록한다면, 그리고 컴퓨터 온라인상에 기록한다면 여러분 시간 속에서 반드시 부자라고 태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컴퓨터 온라인에 기록된 자료는 내용을 또 감추고 복사하고 자 해서 지속적으로 유튜브에 바로바로 자 블로그에 올리고요. 이것을 쌓아서 전자책도 내고 책을 출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동시에 유튜브에도 올릴 수 있겠죠.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실력이 향상되고 여러분을 따르는 고객과 친구와 지인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돈이 흘러나오는 시스템과 플랫폼이 완성돼 가면서 여러분은 영원히 경제에서 자유를 찾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여러분이 돈이 움직이는 길목에 서 있게 하는 일이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자 함께한 여러분의 고객과 자본이 일하는 시스템을 완배해 나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바로 이론이 아니라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지금 즉시 세부 목표를 세우시고 딱 1년 고생해서 곳곳에서 고객이 찾아들게 하고 돈이 흘러나오게 하는 시스템과 플랫폼이 여러분의 부동산을 여러분의 시간과 경제 속에서 자유를 누리게 할 것입니다. 댓글에 블로그를 꼭 참고하시고요. 자, 여러분 늘 부자 되시고 늘 승리하는, 그리고 오늘 계기로 해서 반드시 행동하는 시청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